청양군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를 만나 사업 취지와 시행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청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지역 내 초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10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됐습니다. 9일 낮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를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달라지고 공동체가 회복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목표거든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스마트 청양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 내 경제 선순환으로 가져가자. 그런데 아마 그 스마트 청양 운동 100% 맞아떨어지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이고 저희들이 또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우리가 다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청양형 다돌봄인데 이건 내가 어디에 살든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그런 따뜻한 지역을 만든다는 그 취지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경로당에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40개 경로당 하고 있는데 내년 200개로 늘리라고 그러거든요.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부르면 달려가요 심부름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견과 고장 났어.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교통수단도 없고. 그런 경우에 942에 0902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연결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국 감만 받고 서비스 비용 행정에서 부담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청양밖에 없어요. 예, 스마트 청양운동 또 이렇게 부르면 달려가요 심부름꾼 이런 정책들이 아마 이 평가를 하는데 좋은 그 반응을 얻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읍면별로 설명회를 지난주에 다 마쳤어요. 쉽게 하면 다 마쳤는데 조금 이제 불편한 것이 있어요. 특히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기 있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불편하긴 할 텐데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우리 국민들이 감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2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시범사 2년이거든. 2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10개 군이 선정이 됐잖아요. 제가 10개 군의 협의회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저는 그런 그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양에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서로 협업해서 성과를 냅시다. 그래서 그 2년 후에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지속 가능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일단은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10개 구원을 잘 응집을 해서 꼭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청양의 미래를 위해서 또 설계할 건 설계하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 행정이거든요. 아무리 뭐 군 또 의회 뭐 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참여감 없는 행정은 밑빠진 독에 뭐 물 붓는 기회라고 의미가 없거든요. 군민들 행정 참여를 잘 이끌어서 군민과 함께 정말 지역이 변화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창 만들고 싶습니다.
청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쯤 청양군 비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96.74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 반소되는 등 약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물 취급 부조위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지역 내 초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물류창고 4곳을 방문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교육 소홀과 스프링클러 밸브 불량 등 모두 110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됐습니다. 본부는 관리 미흡 사항은 개선 권고하고 현지 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체 관계자를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일 낮 2시 40분쯤 태안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발전소 후문 인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IGCC라 불리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 건물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과 기부금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A센터는 2024년 당시 1,918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수령했다고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10개 물품은 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세금 계산서 등 증빙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A센터는 종사자 원래 회의 후 회의비, 식대 등 약 187만 원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위는 과태료 처분과 부당 지급금 회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B센터는 휴일 근로수당 약 672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센터는 공사 추진 과정을 지적받았는데요. 2023년 센터 이전 당시 내부 공사를 배관, 화장실 등 4건을 쪼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4건 모두 시기, 장소가 동일한 일괄 계약 대상입니다. 특히 일반 입찰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했지만 C센터는 4건 모두 1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고 이 중 3건은 동일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센터는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 집행 부적정을 지적받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경찰서가 홍성 지역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학교 관계자 등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위원들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특정인의 임용이 타당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해 학교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충남도 교육청 감사관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교장과 교감 등 3명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천안 북일고 투수 박준현이 학교폭력을 벌인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박준현이 동급생 A군에게 비속어를 사용했고 집단 따돌림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가 내린 학교폭력 안임 결정을 서면 사과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A군 측은 지난 4월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폭력 안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 군은 그동안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과 무관하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충남 지역에서 검거된 선거 사범이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1대 대선과 관련해 143건, 158명의 선거 사범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8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110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습니다. 범죄 유형은 현수막, 벽보 훼손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과 불법 인쇄물 배부 등이 뒤를 최근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직원으로 자칭해 민간업체의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직원 이름과 위변조된 명함을 사용해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에서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해당 교육청과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의 육상트랙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달 초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모든 구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겨울철 육상 선수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전지훈련을 떠나야 했지만 비닐하우스 설치 이후 가까운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육상 트랙은 주로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되지만 훈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내년 2월까지 해당 비닐하우스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특별사법경찰이 충청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내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장려를 위해 우수기관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태안군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59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학교 주변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주민생활과 가까운 장소를 중심으로 테마별 기획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홍성군이 빈집 리모델링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리모델링된 빈집은 모두 4곳으로 홍성읍과 결성면, 장곡면, 홍동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귀농 귀촌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입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홍성군에 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에 리모델링된 주택은 내 외부 마감과 취사, 위생, 난방시설을 갖춰 실거주할 수 있도록 정비됐습니다. 홍성군은 빈집 활용을 통해 주거 수요를 맞추고 지역 정착 기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송비와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역 농협 등과 협력해 지난 5월부터 관련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물류비 지원 사업에는 사업비 약 5억 원이 투입되며 고구마와 고추 등 작물의 대도시 출하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태안군은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만 통의 출하 물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장에서 집화장까지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는 원북면대 농가 100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운송비 67회분이 지원됐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9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됩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홍성 지역 12,000여 농가로 지급 규모는 약 245억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입니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농가당 농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